안녕하세요. 차태 선생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영상 찍어볼 건데,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신고가 영역을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주봉으로 좀 확인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급락했던 구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의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차의 기본적으로 이 추세 자체는 사실 이런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구간들에서 월봉 주봉입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증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당시 오버슈팅 구간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버슈팅 구간 이후에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오버페이스 구간이 한 번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기보다는 3분기나 4, 4분기 실적 이후에 코스피가 한번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폭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보냐면은 미국 대선에 평균적으로 11월에 있는 이런 미국 대선, 이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 평균을 좀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자, 먼저 클린턴 1996년대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했다? 쭉 올라갔죠. 그쵸? 그리고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되고, 사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2000년도 조지 부시 때는 어떻게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조지 부시가 다시 당선되고 또 올랐죠. 몇 달 동안 또 오르다가 빠졌고, 오바마 당선 전 금융위기 이후에 또 주가 올랐죠. 그리고 오바마 또 당선돼서 올랐고, 트럼프 당선 올랐습니다. 바이든 당선 올랐어요. 자, 24년도 어떻게 될까?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 대선 직후에는 주가가 올랐다. 몇 번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 중에 한 번 빼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확률상 따지고 보면 몇 프로죠? 거의 80% 이상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88% 되나요? 1 나누기 하면 한 88%?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건 지금 보시면은 이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선 이후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현대차가 주가가 꺾일 만한 어떠한 좀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3분기에 차가 좀 덜 팔릴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포드 있잖아, 포드. 자, 포드가 실적 발표라고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거든요. 우리가 요 내용도 잠깐만 좀 볼 건데, 지금 포드랑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미국 포드 2분기 실적 쇼크에 시간에 걸려서 11% 급락했다. 전기차 부분 상반기 영업 손실 3조 4천억. 전기차 전략 수정의 배경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엄청난 손실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가 해놨어요? 현대차가 해놨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지금 구간에서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하지만 포드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내연기관과 전기차 시장의 전기차와 이거를 굉장히 잘 줄다리기를 잘하고 있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연기관이 폭발적으로 다시 팔린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실적 꺾일 가능성 적고요. 갑자기 전기차가 확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현대차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회사 자체가 많이 없어요. 지금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 잠깐 보면,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하이브리드카 판매 확대. 자,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현대차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하이브리드 플랫폼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전 차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전기차 캐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강한 매출과 실적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거기다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이브리드이 잘 팔린다고 전기차
손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한다. 캐즘이 끝나고 전기차가 다시 팔리는 시점에서 현대차가 또 여기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V 마케팅 확대 등의 전략을 퍼겟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는 2분기 배당금을 1분기와 같은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SUV 마케팅 확대.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시장은요.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승용차보다 SUV를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땅덩어리 크잖아요. 한번 마켓 갈 때 슈퍼 우리 이마트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월마트. 그 월마트 갈 때 1주, 2주치 식량 한 번에 다 사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이 어떻게 돼요?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보다는 SUV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의 그러한 좀 니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SUV 마케팅 확대 등의 전략을 펴겠다고 밝힌 게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픽업 트럭. 이 픽업 트럭도 결과적으로 현대차에서 제대로 된 픽업 트럭 하나 나와준다라고 했을 땐 정말로 좋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포드가 꽉 잡고 있다. 근데 포드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뭐 하는 거요? 현대차에서 SUV 마케팅을 확대하는 겁니다. 포드가 힘들 때 전기차에 돈을 써서 이 손실을 메꾸려고 좀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면서 막 할인도 이어나가고 할 때 뭐 하는 거 현대차는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예요. 프리미엄. 자, 여기 잠깐만 보면은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외형 확대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할인을 늘리는 식으로 판매 대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제값을 받고 팔기. 포드는 어떻게? 할인하겠죠.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차를 할인해서 팔 거예요. 그럼 포드는 할인해주는 차라는 이미지가 생길 거고 시장에서 인식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값 받고 팔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판매 목표 424만 대를 작년 수준 422만 대로 유지하기로 한데 죄송합니다. 자, 올해 판매 목표 424만 대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공세를 퍼붓지 않고 프리미엄으로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가 늘고 할인 판매를 최소화하면서 현대차의 평균 판매 가격은 뛰고 있다. 지난 1분기 현대차의 국내 승용차 평균 판매 가격은 5,319만 원으로 2019년 3,774만 원보다 41% 높아졌다. 같은 기간 SUV 판매 가격도 47% 뛰었다.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1분기에서 해외 판매한 승용차와 SUV 평균 가격은 6,400만 원과 6,80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2배가량 뛰었다. 현대차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물론 SUV를 비싸게 팔아서 남는 것도 있지만 SUV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공략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라는 브랜드를 인식을 시키는 거죠. 사실상 현대차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시장 진출했을 때 약점이 SUV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SUV. 근데 그런 부분을 현대차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도 읽어보면 자, 현대차 기획재정본부장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정과 우호적인 환율 효과 등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입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지속해 목표를 달성하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게 있죠? 현대차는 지금 환율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다. 그쵸? 자, 우리가 단순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억 하는 차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1억 하는 차가 있어요. 차가 1억이다. 근데 달러가 1,300원일 때, 그쵸? 그리고 달러가 1,365원일 때, 그쵸? 얼마예요? 5% 차이예요. 5%. 그럼 달러가 비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5%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환율에 따른 영업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주가가 언제 빠질 것인가? 현대차의 주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차의 주가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 지금 일단 성장성을 부여받고 있는 과정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익 실현. 그러니까 밑에서 끌고 왔던 물량들이 있잖아. 끌고 왔던 물량들. 이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3분기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냐면은 주식을 선반영 받는다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7월, 8월, 9월
이 3, 4분기도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7월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환율이 아직도 1,400원대,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에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를 언제 팔아야 되냐면은 아까도 차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가는 흐름에서 뭐가 나오면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오버슈팅 구간이 분명히 나오는 지점이 발생이 할 겁니다. 아까 봤잖아. 미국 대선 이후에 어땠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럼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차가 그리고 삼성전자 중요해요. 우리가 현대차를 보면서 코스피가 현대차가 가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올라가야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를 확인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핵심만 말할게요. HBM3E 관련돼서 콜 테스트 통과하냐 마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점을 짚으리고 있는데 사실상 HBM은 저는 가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간 건 옛날부터 HBM 문제가 아니에요. 하이닉스나 HBM 가산점을 받아서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D램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3분기에도 D램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게 눈에 보이는데 빠지고 있으면 뭐요? 살만하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4년의 사이클을 봤을 때 내년 1, 2월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번 하반기 때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도 코스피가 가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관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뭐가 떨어져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이진 아니지만 미국 금리가 떨어졌을 때 분명 우리나라도 금리를 떨구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떨구는 속도보다 미국이 떨구는 속도가 빠를 거란 말이야. 그럼 금리차 격차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화가 단기 강세인 구간으로 들어설 거다. 분명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1380원, 뭐 1400원 한다고 하지만 요게 만약에 1300원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환율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첫 번째 인하하고 두 번째 인하되는 시점, 이 시점이 아무래도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년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근데 금리 인하하면은 돈을 푸는 건데, 돈을 푸는 건데 왜 도대체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시나요? 돈을 풀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위치가 다르다. 자,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해서 돈을 푼다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더 간 상태에서 금리 인하한다? 야, 그럼 이렇게 좋았던 경기가 정말 나빠지고 있나 보다.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이렇게 또 시장에서 통용이 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거에 껴맞추기를 해서 주가가 내려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의 이런 하락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대차 자체가 얘도 제가 그때 한번 추세 보여드렸죠. 현대차 추세를 좀 보여드리면서 현대차의 지금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자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대차 추세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명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뭐였어요? 현대차였어요. 지금 보면은 이 하락하는 이 추세를 어떻게 됐죠?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준 이후에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을 돌파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지가 나왔잖아요. 지지가 나오고 당연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하락 추세에서 단기 횡보 추세를 만들어주고 횡보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만들어내고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다. 상승하는 주가에서의 조정은 뭐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들고 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목표가를 정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실적 작전주나 뭐 세력주나 아니면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놈들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를 잡아놓고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주는 결과적으로 흐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가격에서 팔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에서 파는 거란 말이야.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30만 원에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30만 원에 팔고 여기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기서 20%가 빠졌다고 해서 현대차가 추세 꺾인 거예요? 아니에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역시나 주가가 잘 나왔네. 실적이 잘 나왔네. 선반영 된 거다. 매도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야? 다시 말아 올릴 가능성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는 잡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관련돼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 관련돼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매도에 대한 부분 받고 싶다. 기아도 똑같아요. 기아 똑같다. 그래서 현대 기아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나왔을 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무료니까 제가 매도타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자, 구독 선물 요렇게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구독과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구독 현대차 구독, 뭐 기아차 또는 선물, 현대차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겁니다. 지금 만든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금요일에 만들었는데 이틀이네요. 이틀 됐는데 벌써 160명 들어와 있고요. 요거 인원 많아지면 더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구독 선물 하시고 남겨주시면은 이쪽에 입장 요청 이렇게 뜨거든요. 입장 요청 뜨면은 제가 이렇게 채널에 추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셔서 꼭 한번 들어오셔서 현대차 흐름에 대해서 흐름이 꺾였을 때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데 그 매도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히든주도 공유해드리고 있고 1억 만들기 그리고 기법 검색기 공유해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기법이랑 검색기만 있다고 해서 1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검색기를 쓰면은 종목이 2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좋은 종목이 3, 4개가 나옵니다. 3, 4개 골라내야 돼요. 뭐로? 기법을 통해서 골라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전화번호 4글자까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 문자 남겨주시면은 입장 요청 이렇게 채널에 추가해서 수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우리가 대형주는 뭘 보자? 흐름을 보자. 흐름을.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하는 흐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자.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는 신고가를 뚫어 놓은 상태에서 단기적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신고가 뚫어 갈 수 있다. 이 부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